그 요새 좀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받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데이터는 어쨌든 현장보다는 조금 느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 파악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네. 방송인 지금 분위기 이렇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야 돼요? 이런 얘기들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신문에서 이제 막 급매물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에휴 뭔 소리야 됐고 떨어져서 그 신문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슬슬 전세 사기 하다가 이제 전세 사기에 정신을 팔렸다가 신문이 딱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도 많이 늘고 네.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자꾸 문의도 늘고 네. 막 그러니까 이제 신문들이 이제 지금은 오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자꾸 마음이 콩닥콩닥하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그 시장은 세 가지다. 그 급등이 있고 급락이 있고 보합이 있다. 그죠? 보합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급등이나 급락이냐? 일단 급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급락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있죠.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30% 더 빠진다. 했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보니까 15%, 20% 빠진다고 10% 줄었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 제 생각은 이제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보합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옆으로 길 거냐. 나는 이거일 것 같다는 거지. 연말까지는 최소한 이거일 것 같다는 거고, 금리 인하 속도가 만약에 빠르고 시장 금리가 따라서 빨리 떨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2주마다 이제 호랭이 TV를 보시면 제가 2주마다 뷰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매크로가 바뀌면 조금씩 뷰를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보합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 급할 게 없다. 그래서 보합이라고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기장금리가 낮지 않고, 그 다음에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치? 않았고, 그 다음에 역전세 때문이다라는 거죠. 역전세. 그래서 역전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역전세 데이터를 자꾸 이제 돌려보고 혼자 그런 거 있잖아. 막 데이터 성애자,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보고 키키키 웃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는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말랑말랑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거죠. 예, 데이터, 역전세가 이제 피크가 올 연말일 것 같다. 왜냐하면 그 2022년 초까지 이제 전세가 피크였으니까 그 2024년 초까지 피크일 건데, 그거 이제 전세 계약을 보통 3개월 전부터 하잖아요. 6개월, 3개월 전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그때가 이제 전세 피크일 것 같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세가 그때까지 확 올라주면 되죠. 그거는 금리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전세가도 스물 이제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이 피크가 될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역전세가 났어요. 이제 한 방법이 누가 있죠? 내가 현금이 많으니까 주면 되고, 주는 거 아니면은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들은 깡통전세하고 역전세도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깡통전세는 내가 팔아도 전세를 못 돌려주는 거고, 역전세는 10억인 전세가 5억 하다가 3억 5천이 된 거지. 그럼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잖아. 깡통전세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깡통전세는 10억인데 전세가 10억인 거고, 팔아도 못 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 문제로, 역전세가 났어. 그럼 어떻게? 못 돌려주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매물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전세를 내놓으면 되는데, 전세를 놓으면은 현금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은 줄겠죠? 그죠? 전세 매물은 줄고 매매 매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물 지금 증감을 보면 아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매매 매물은 늘고 있고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의 상승을, 급등이 아니라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턴을 시키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는 스물 조금 오를 건데, 거기에 이제 시장 금리 떨어진 속도가 가팔라지면 이제 속도가 점점 붙겠죠. 그런 분위기 있고, 매매는 조금 더 전세보다 늦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전세 때문에 나온 매물들을 이 실수요자들이 이걸 받아줄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받아줄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 그렇죠. 받아줄 수 있냐는 거. 그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게 힘이 이제 매수 쪽이 힘이 세면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량 추이도 봐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모아놓은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급매물 잡았어야 했나 찐반론 떴지만 하반기 전세런 경고. 이게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다 나왔어 벌써. 그러네요. 변곡점까지 4개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네요. 급매물은 뭔지 아실 거고, 찐반론은 찐반등론. 아. 진짜 반등이다. 찐반하고 왔다. 아, 이게 진짜 반등이다. 찐반론. 처음 알았네, 나도. 찐반론. 이고요. 하만기 전세로는 이제 그거죠. 그 전세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전세를 다 버리고 떠난다. 이런 개념이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변곡점 왔나. 이게 변곡점은 그거잖아요. 이게 바닥으로 꼬꾸라지다가 딱 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게 변곡점이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하면 기울기가 0인 거. 네. 그죠? 네. 저희 둘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안 좋아하시나 보다. 기울기가 0인 곳이잖아요. 그죠? 변곡점 왔나? 이런 얘기인데, 변곡점 근처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곡점에 왔는데, 이게 이제, y는 x제곱을 이게 바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x축에서 몇 번 걸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느낌이다.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여러 개다. 여러 번. x축, 이게 왔다리 갔다. 약간 왔다. 매매 증감률은 마이너스 0.1%.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매매 증감률은 이제 그 지수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수를 미분한 게 매매 증감률이니까. 너무 어렵나? 지수를 미분하면 매매 증감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1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락폭이 떨어지는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수렴하면 변곡점이 오는 거죠. 예,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게 재미가 없어.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훅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멈추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2월달인가 3월달에 말씀드린 게 빠르면 4월달이면 플러스 상승 전환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늦게 왔네요. 5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서울이 플러스로 상승하는 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그럼 이제 또 가슴이 쿵닥쿵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지적으로는 막 1억씩 오른 데도 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지, 분명히.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그런 데도 있을 건데, 이 가장 먼저 이게 신호가 오는 데가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잠실의 대단지일 거다라는 거죠. 거래가 많으니까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보니까 주말에 손잡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실수요자들 손잡고 이렇게 그 부동산 팜플렛 들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남녀 이렇게 세 분이 쌍을 이루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 우리는 또 그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 구하잖아요. 그죠? 못 사잖아요. 네. 이제 보죠. 연초에 샀어야 했나? 최근 마포구 전셋집을 계약한 직장인 김모 씨 40세. 이제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을 한 것 같아요. 김모 씨 40세.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보니 진작 금매를 잡아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복잡하다. 복잡하대요, 마음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일반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집이 오르니까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집이 올라야 산다니까요. 집이 올라야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다주택자가 15%인데 그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빼고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생각보다 10%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투자자인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일반인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42대 45 맞을 거야. 42는 집이 있는 사람이고요. 45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다주택자 빼고 무주택자 빼고 그 사이에 1주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들의 마음이 집이 올라야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매매 증감률이에요. 흰색이.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랐다는 이야기, 이게 0이거든요. 이 선이 0이니까 여기 위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매매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네. 이게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매매가 집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네. 그러면 이제 올랐다가 여기 보면 내렸다가 다시 반등해갖고 오르고 있는 거네요.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 이제 요거는 뭐냐면 형광색을 봐야 돼. 형광색. 형광색은 뭐냐면 요거는 심리지수, 매수 우위 지수. 그 매수자 문의가 많아요. 매도자 문의가 많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매도 문의가 많다는 거예요. 집 팔고 싶어요. 요즘에 손님 있어요. 이거고 여기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집 좀 사고 싶은데 매물 없나요? 아무거나 주세요. 일단 살게요. 안 볼게요. 그 통장 계좌 주세요. 빨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매매 증감 내려가니까 심리가 어떻게 돼요? 꼬라박죠. 그리고 이게 올라오는데 보면 이게 급하게 올라오잖아요. 보시면 급반전해가지고 오르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니까 다시 내려가잖아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쑥 빠지죠. 그리고 잠깐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지수가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죠. 그리고 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계속 마이너스다가 여기서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작이 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똑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보세요. 이 집이 이제 이럴 때 보세요. 최근에 미쳤잖아요. 이거 보세요. 미쳤잖아요. 그죠? 매매 상승률, 증감률이 엄청 높고, 심리도 엄청 올라가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중간에 정부가 찬물 한번 촥. 913 빵. 그래서 이제 116 뭐 이런 거. 그렇지. 초창기 규제는 이렇게 폭이 커. 하락 폭이 커, 이렇게. 계곡의 넓이가 길어. 여기도 이제 2018년, 19년에 넓이가 크죠. 근데 보시면 이제 규제 내놓은 폭이 점점 작아지잖아.
내성 맷집이 생겨. 아, 그렇지. 때려봐라. 그래봐야 또 올라. 그래봐야 또 올라. 김현미발 안 들어. 뭐 반대로 하면 돼. 뭐 이러면서 막 희기닥거리면서 우리가 조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우리 까불리가 까불 때가 있었잖아. 그런 시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까불었어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지다가 네. 급락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바닥을 찍고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짜글짜글 올라오는. 네, 짜글짜글 올라오는 거죠. 강남은 계속 짜글짜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증가폭도 줄어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거의 95%의 확률로 집이 올라야 매수 문의가 많아진다는 거고. 매수 문의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사전 작업이죠. 매매의 사전 작업. 그 매수 문의가 많다는 거는 살고 싶은 사람의 사전 작업이고, 이게 이제 심리가 매매 증감률이 집이 오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거래량으로 터지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일반인들은 집이 올라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러네요. 하고 싶었어요. 김모 씨도 보면은 집이 다시 오르니까 큰 매물을 잡았어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복잡하다. 복잡해. 예, 그러면 더 떨어졌으면 그 봐라. 쌤통이다. 한 교수님이 그랬다. 봐라. 이광수 애널리스트님이 그랬다.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실거주는 언제 산다? 집이 오르면 산다. 올라야 산다. 이런 것까지 다 넣으셨네요. 아, 예.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아니, 이게 빨간 줄 쫙. 그러니까 내가 이게 후랭이 잘 되시라고 진짜 열심히 한다. 우리 방송에서 이런 거 하지도 않는다. 본인 방송에서도 안 하시는 걸 막 밑줄 치고 막 메모해놓고. 손목이 아프다니까 내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중구난방이라 이거 써놔야지 또 이렇게 또 그게 잡히니까. 네. 실거주는 언제 산다? 오르면 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실거래보다 2억 이상 높은 26억 5천의 음마 아파트가 낙찰이 됩니다. 이거 기사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데, 아니 그럼 지금 내가 그래서 그 네이버 매물을 봤는데 24억 5천에 있어. 7천이가 있어. 네. 그럼 그걸 사지 왜 이걸 경매로 받아 사? 약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꿀이 발려 있나 집안에? 오버슈팅?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경매가 그 집을 사는데 좋은 수단은 맞는데 이 경매가 너무 대중화됐어 이제.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할 때는 경매만 있는 줄 알았어요. IMF 때 망한 게 하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경매책을 보면은 막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때서 사람들이 막 서서히 인식하고 몇 명만 알고 있고, 유치권을 해결하면 돈이 된다 이러면서 막 몇시서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알아. 깨는 법 다 알고 뭐 어떻게 다 있어. 그래갖고 너무 대중화됐다는 거지. 지분 경매 이런 것도 다 빠삭해. 막 경매 파삭파삭파삭. 그러면 그 되게 특수 물건인데 막 빠삭하단 말이야.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경매가 너무 대중화돼 있단 말이죠. 대중화돼 있어갖고 이제 오히려 금매보다 경매가 더 비싼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주택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경매로 사면 주택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런 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투자로 샀다는 거잖아요. 네. 투자로 샀으면 26억 5천만 원에 투자를 샀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 좋은 투자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되는데, 전세를 놓으려면 전세가 6억이야. 그러면 20억 있어야 돼. 있나 보죠.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거임에 불구하고 비싼 것 같다는 거지. 경매는 싸다라는 인식은 이제는 조금 더, 일반 물건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경매는 또 낙찰을 받아야지 또 큰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26억 5천인데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6억 3천도 있고 4천도 있어요. 그래갖고 가짜로 이렇게 밑에다가 넣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내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마 아파트도 비싸게 낙찰이 되더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찐반, 진짜 반등 찐반일까? 서울 청약 경쟁률 78대 1. 또 이게 그 세절이잖아요. 세절. 내절 말고 세절. 갑론을방이 무성한데, 무성하진 않고 이제 갑이 많아요. 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증감률은 0.01%로 하락했다. 근데 0.01%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 왔다는 거잖아요. 0.01이면 이제 다음 주에 반등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왔을 때 빨간색이라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죠, 우리가. 상승 반전이 코앞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실거래가 문제잖아요. 지금 거래가 터져야지 상승이 온다는데, 사실 이제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바닥인 경우에는 그 바닥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돼서 이제 소화가 돼야 올라가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지 이게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 줄어든다, 막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봐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6천 건이 되는데 지금 그래봐야 3천 건이에요. 그 한참일 때 대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량 는다고 지금 집값 안 올라요. 이게 갑론을박이잖아요. 지금. 네. 서로 공격과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근데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시면 실거래들 중에 1, 2월보다 3, 4월의 거래가 높은 가격이 됐으면 상승 거래고 낮은 가격이 됐으면 하락 거래야. 전국 기준으로 보면 58.3%가 상승 거래했다. 이런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64%가 상승 거래다. 지방은 54%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도권이 먼저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승 거래, 높은 가격으로 1, 2월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많이 늘었다. 서울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와중에 이제 급매물도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일단 급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가격을 호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호가를 올려야 그 다음에 오른 호가에서 체결이 되면서 시세가 되고 또 오르고 이런 반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매물도 속속 사라지고 있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리얼망고 여기서 많이 보던 대표가 최윤성 씨인데 제 이름이 최윤성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송파구를 보니까 이제 그 급매물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급매물이라는 거는 KB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걸 급매물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의 매물, 등록된 매물이 8.6%밖에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동구라든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가까이가 급매물이에요. KB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KB 시세보다 저렴한 것들도 많이 줄었고 KB 시세 대비 그 폭도 있잖아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이다라는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하면 연초 3월 이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 1, 2월 평균 대비해서 서울은 상승 거래가 64%, 그 다음에 하락 거래가 32%. 그러니까 거의 이제 3건 중에 2건은 상승 거래고 1건은 하락 거래라는 거죠. 수도권이 그래서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지방은 거의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막 눈에 확 띄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 10월 달 죽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그쵸. 500건이었어. 아, 500이었어? 그래서 힘들었구나. 559에서 시작해갖고 서울입니다. 3,000개까지 갔는데 이제 4월 달 거는 지금 집계 중인 거죠. 집계 중이니까 이게 3,100~200건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폭이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증가폭이. 그렇죠. 증가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힘이 이제 매수의 힘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매수의 힘이 약해지는 거는 마포의 40대 김모 씨처럼 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대출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시장의 매수의 힘이 약하다는 증거,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매물이 줄어들면 되거든요. 원래 보통 우리는 이렇잖아요. 집이 올라 10억에 내놨는데 그 옆집이 팔렸대 10억에.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제 파시겠어요? 10억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와이프랑 상의 좀 해볼게요.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니 집을 지금 자기 집을 살고 있는 집을 내놨는데 와이프랑 상의를 안 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말이 돼? 상의 안 팔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거둔다는 거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해 보니까 10억 5천 원 받아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매물도 없어지고. 네. 아니 안 팔래요. 그냥 1년 뒤에 팔게요. 우리 애들 아직 학교 다니고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도 줄고 호가도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호가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이게 막 늘지 않는다는 거지. 1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마음은 조마조마한데 대출을 막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분위기를 계속 끌어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매물이 줄면 돼요. 매물이 줄면 더 달라들어요, 원래. 그죠? 밀당하는 거잖아요, 밀당. 네. 그죠?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래량이 이제 증가폭이 좀 줄어드는 거는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월 3주 매매 증감률이 0.11% 상승에 세 군데가 다 상승이에요. 상승한 데 위주로 해서 송파, 노원, 강동. 그래서 급매물 비율이 송파는 8.6인데 그리고 시세 대비 최대 가격 차가 6천만 원. 송파가 20억씩 하는데 6천만 원이면 진짜 급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급매 같지도 않은 급매물만 있는 거죠. 그러네. 1, 2층이나 저층은 다 뺀 거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0.07%인데 39%, 40%가 급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는 송파 가격 대비 보면은 되게 좀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라는 거죠. 좀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죠. 이제 최대예요, 최대. 그 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등폭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어쨌든 급매가 사라져야지 호가를 올릴 수 있다. 어쨌든 급매는 사라지고 있다. 이 자료 제공에 좀 도움을 주셨네요. 예, 제가 이게 뽑은 겁니다. 요줄.
써있길래. 예, 밤새도록 돌렸습니다. 리얼망고 써있네요. 예,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매매가 상승률이 상승 전환이 코앞이다. 그 다음에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 매매 거래도 증가했다. 급매물은 감소했고 청약시장은 살아나고 있다. 찐반이라는 증거 5가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상당히 근거가 탄탄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찐반이라 했는데 확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머리는 아닌데 마음이 자꾸 귀가 막 이만해지고 둔산 그거 사? 자, 청약시장도 서울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지민 고령청약연구소 대표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청약일기가 달아오르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도 옮겨가는 것 같다.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한 수준의 급매물이 남아있는 경기도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움츠렸던 시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더라도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저도 이거에 동의한다. 반등의 속도를 내기.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다. 자, 1차 관건은 급매 소진으로 추격 매수가 따라 붙느냐. 좋아. 정확해. 자, 그래서 이강수 애널리스트님이 나오시네요. 이제 이분은 이강수 애널리스트님이 아니고 이제 광순의 복덕방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고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셋에서 나오셨다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 이런 컨셉이시더라고요.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비즈니스 모델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독부터 해야죠. 일단 한번 파보겠습니다. 최근 매수세를 주도한 사람들은 2030 세대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지 않고 다시 관망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추격 매수가 딸린다 이거죠. 네. 처음에 우리 봤잖아요. 그 그래프 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보여드린 건데 가격이 올라야 매수한다니까요. 저는 요거는 제 생각은 요거랑 반대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 어쨌든 지금 이거 오른 거는 2030 세대들이 이제 특보례를 받아서 한 게 큰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올라버리니까 이제 안 산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본격 상승하려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년에는 30%를 넘나들던 서울 캡 투자 비중이 올해에는 1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위축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안 사니까 실수요자들만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다.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거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캡 투자 비중도 많이 줄었다. 10%로 줄었다.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의 장이다. 그러니까 오르기 더 힘들다.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오른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 메인 컨셉이.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오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군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 그렇죠. 이야기는. 그렇죠. 요거는 요 위에 줄을 맞는 거, 반등의 속도를, 그러니까 반등이 오긴 했는데,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러면 캡 투자가 30%였다는 거야, 서울에. 그럼 나는 참 궁금해. 그럼 30%가 투자자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희한한 게 70%가 실수요자인데 그러면 70%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30%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투자자는 어차피 12.4% 이야기하면서부터 갭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1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미리 사놓고 나중에 갚아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수요가 10% 정도 된다고 보면 투자자들은 거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2020년, 21년에도 12.4% 있었다는 거지. 그럼 그때 불처럼 오르던 게 과연 투자자들이 막 사서 그런 거냐 이거죠. 70%, 90%가 실수요자들이고 그 2, 3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완벽한 지금 실수요자 시장이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집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출 증가세도 가팔랐잖아요.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요. 그렇죠. 대출을 많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거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제 강론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많다 이런 거죠. 실수요자는 제 표는 실수요자들은 집이 올라야 산다. 그리고 실수요자들만으로도 집을 급등시킬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촉매 역할을 하고 실수요자들이 꽃을 피우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끝나는 거죠 장이. 2021년, 22년 아름답게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은 그냥 살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이자 내면서 살면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